받았는데 그 유학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들여서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요리 유학을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유학생으로서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분들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요리 유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리 유학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4년제 조리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 학기는 미국에서 인턴십을 1년간 진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신라호텔에 취직해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요리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로 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호주에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그 미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 좀 그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볼까 생각하던 찰나에 그 당시 남자친구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근무 환경이나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훅해서 그냥 호주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은 호주로 유학을 와서 영주권까지 한번 따봐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뭐 영주권이라고 하면은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호주로 가는 계획을 세우다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함께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 요리 유학의 준비 과정과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저희는 호주 유학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유학원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유학원 세미나도 다녀오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유학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유학원은 시골에 가는 게 유리하다. 시골이 지역 점수나 뭐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시골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유학원도 있었고, 도시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먼저 구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유학원도 있었고, 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많이 검색해보고 저희는 그래도 커피와 음식 문화가 발달한 멜버른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멜버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크게 들어간 비용을 들자면 일단 비자 신청비, 그리고 학비, 보험료, 그리고 신체 검사비, 비행기표, 이게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남편과 함께 묶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이 2인 비용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진행하면 아마 여기에 절반, 그리고 둘이서 진행하면은 거기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 신청비는 제가 2022년에 신청했으니까 당사자 본인은 650불, 그리고 파트너는 480불이 들었어요. 학비는 사실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뭐라고 정의해드릴 순 없는데, 뭐 가장 저렴한 코스로 2년 과정 하면 한 15,000에서 17,000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2년 다 해서. 근데 저는 윌리엄 앵글리스라고 그래도 호주에서 그냥 좀 유명한 컬리지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총 학비가 한 2년에 35,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그리고 가장 유명한 르꼬르똥블루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학교의 경우는 거기에 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학비는 2년 과정을 다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첫 학기 학비랑 그리고 디파짓 해가지고 총 11,000불 정도 들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 지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2,500불을 감면해줘서 처음에 8,000 몇백 불 정도 들여서 학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정말 비싸요.
그리고 학생 비자로 들어가려면 그 2년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랑 합쳐서 5,272불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은 학생 비자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스폰 비자로 전향해서 1년 정도 남아있는 보험비는 한 3,000불 정도는 환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불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2인으로 들어가는 게 1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2배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으로 들어가면 아마 훨씬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액 검사는 뭐 병원에 비해서 한 몇천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한 1인당 1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티켓은 지금은 그래도 좀 저렴해졌는데 저희가 여기 올 당시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비행기 값이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인당 9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편도로. 호주에서 영어 공부랑 영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요리학과는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는 높은 영어 수준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습이 주로 수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호주에 살아가려면 영어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학교 수업하면서 제가 요리를 전공해왔고 그리고 뭐 1년 뿐이지만 미국에서 1년 정도 생활했었기 때문에 익숙한 요리 용어들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윌리엄 앵글리스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는 좀 수업이 많은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조금 더 저렴한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이틀이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론 수업 듣고 하루는 실습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바로 스폰 비자로 전향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지만 윌리엄 앵글리스의 수업 퀄리티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과제가 많고 좀 실습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유급 실습이 많은 데를 원한다 하시면은 실습이 많은 학교 위주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업과 일을 같이 병행했는데요. 사실 호주가 이게 시급은 높지만 그만큼 생활비도 높고 학비도 비싸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저기 이력서를 엄청 넣었어요. 일단은 호주에서 유명한 식닷컴 그리고 링크드인, 인디드 이 3곳을 주로 해가지고 이력서를 엄청 넣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그러다가 시티에 있는 호텔에서 브렉퍼스트 셰프를 구인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일도 하고 학업도 했나 싶어요. 일이랑 수업이랑 같이 있는 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출근해서 1시 반에 퇴근하고 그리고 수업이 한 3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중간에 잠깐 쉬고 9시 반, 10시까지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밤까지 수업하고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바로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 비자에 대한 근무 시간 제한이 없어서 저는 거의 40시간을 채워서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24시간 그러니까 2주에 48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2주일에 48시간이 맥시멈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요리사라는 직업이 힘든 건 맞아요. 특히 여자 요리사로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좀 이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면은 좀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 저는 영주권을 목표로 왔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요리사라는 직업이 비교적 문턱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다른 공부는 해보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리사라는 직업이 되게 다양한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지금 스폰 비자를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실 스폰 비자로 묶여 있으면은 조금 심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회사에서 몇 년은 무조건 좋든 싫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제한도 생길 것 같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좋은 기회로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호주에 오면은 진짜 뭐 맨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여행 다니고 당연히 한국에 사는 게 제일 편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정말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호주에 살면서 이왕 온 거 저는 최대한 많이 도전해보고 그리고 경험해보고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고 싶어요. 요리학과를 졸업해서 그래도 몇 년간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리라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큰 꿈이지만 미래에는 뭐 요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제 가게를 창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일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든 호주에서든 사실 요리사란 직업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만큼의 대가는 안 따라주는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분명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